사실 루테인이 일반인들에게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험이 없지만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밝히다 라이트 형제 나성진 원장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간혹 오메가3 먹으면 정말 안구 건조증에 효과 있나요? 좋은 영양제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눈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찾아보면 종류는 너무 많고 효과는 진짜 있을지 싶고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간혹 종류별로 다양한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많은 약을 한꺼번에 드시면 오히려 위장이나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저는 눈 영양제의 효과를 말씀드릴 때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식물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나 비료의 종류가 각기 다르듯이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눈 상태나 진행 중인 질환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눈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눈 영양제 하면 보통 루테인 이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루테인이 모두의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영상에서 흔하게 겪고 계시는 안구 건조증부터 백내장, 그리고 3대 실명질환, 목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이런 환자분들께 각각 어떤 영양제가 효과적인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릴 성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험이 없지만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먼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층의 구성 성분 중에 기름층이 감소되어서 수분이 증발되어서 발생하는데요. 눈이 건조해지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다시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 치료는 안구 표면과 눈꺼풀의 염증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특히 안구 건조증 환자의 80%에서 눈꺼풀에 마이봄샘 기능장애가 동반되고 있고 눈물의 기름층의 대부분이 이 마이봄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새는 IPL이나 또는 리피플로우 같은 치료를 통해서 마이봄샘에 기름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계 질환과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알파 리놀레닉 애시드, 또 EPA, DHA 등의 3가지 지방산을 말하는데요. 오메가3 자체가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이봄샘의 기름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해서 마이봄샘 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오메가3 섭취를 통해서 염증을 줄이고 눈물망을 강화시켜주면 눈이 더 촉촉해지고 건조한 느낌이 좋아지겠죠. 오메가3는 연어나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혹은 아마씨나 호두, 치아씨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기가 어렵다면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생활습관이 또 중요한데요. 물을 많이 드시고 저염식을 하시면서 눈물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질환, 바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인데요. 프리 라디칼이라고 해서 활성산소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인데요. 너무 많이 쌓이면 세포나 DNA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체 내 단백질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서 혼탁해지면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시면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과 항산화 식품이 백내장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겠고요. 백내장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사실 수술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백내장의 발생을 예방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에는 저염식, 자외선 피하기 등과 더불어서 종합 비타민이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대 실명 질환을 하나씩 다뤄볼 건데요. 먼저 목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내장은 안구 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시신경에 손상을 주어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시신경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목내장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녹내장 예방과 관리의 핵심은 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최근 연구들에서는 비타민 D와 녹내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안과 학술 논문 내에서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녹내장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거나 혹은 녹내장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된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 권장량만큼 음식으로 드시려면 달걀 노른자를 40개나 그리고 우유를 10잔이나 드셔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800에서 1000 IU 인터내셔널 유닛의 복용량이 권장되는데요. 혈중 농도가 2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의 비타민 D 결핍에서는 1000 IU 이상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도 녹내장, 당뇨망막병증과 함께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이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실명 원인 1위인 질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안구의 황반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자외선과 블루라이트 등의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녹황색 채소 등의 식품으로 섭취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사실 루테인이 일반인들에게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REG2 스터디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표준으로 삼고 신뢰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중년 이상의 성인에서 황반변성과 백내장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임상 연구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루테인과 지아산틴을 포함한 특정 영양 보충제들,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구리를 포함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어요. 단, 양안의 중기 이상의 황반변성, 또 단안의 후기 황반변성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 그렇게 밝혀진 거예요. 이는 결국 이미 황반변성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루테인과 관련된 영양소들이 황반변성 예방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고 경과관찰과 치료를 하신 분들에게는 복합제를 드실 것을 권유를 드리지만 황반변성이 없는 분들에게는 고용량의 REG2 스터디에서 밝혀진 복합제까지 필요하지는 않고요. 종합 비타민제 정도를 드시고 자외선 차단하실 것을 권유를 드려요. 사실 제 어머니와 장모님 모두 건강에 관심이 무척 많으셔서요. 영양제를 수시로 주셔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두 분께서 주신 것을 다 먹는데 루테인은 먹지 않고 있고요. 오메가3하고 종합 비타민제 두 가지 다 챙겨 먹기도 저 너무 힘들어서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질병이 없어서 복용 중인 약은 없고 또 출퇴근을 이제 걸어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이제 걷고 있고요. 30분씩 이제 웨이트 하는 것으로 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안과 질환에서 추천하는 영양 성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영양제 섭취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은 되지만 모든 안 질환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요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생활습관 개선인데요.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고 저염식을 하시고 금연하시고요.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종일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 많죠. 이럴 때는 1시간에 한 5분 정도라도 눈을 이렇게 감고 쉬시거나 또 점심시간에 눈을 이렇게 감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꼭 지키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